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놓치면 안 되는 발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에서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장기 전망에 영향을 줄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수예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넘으면 과거 평균보다 높다, 낙관적이다. 100 이하면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이다를 나타내는데 100.9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어요.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모든 구성 지수에서 전월 대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해요. 현재 잘 벌고 있고 생활 형편도 괜찮고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동산 전망을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집값이 올라? 한국 경제는 끝났어?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한국 경제는 2003년 바닥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무역협회가 올해 수출이 9.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정부는 두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GDP는 무려 1.3%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영상을 멀리 하시라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 전망,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했더니 108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100보다 높아서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전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얘가 부동산 심리 관련 지표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사가 어떻게 발표됐다? 주택가격 기대감 꿈틀,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 얘가 작년 9월에 110까지 올라갔었는데 벌써 그와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값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즘 유튜브 여론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6월 아파트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하고 블로그에 아파트 거래량 추세를 등록해드리고 있는데 6월 25일 기준 벌써 2020건이 등록됐습니다. 5월달 같은 기간 1574건에 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자, 근데 5월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지금까지 4727건이 등록됐는데 여기서 30% 가까이 증가한다면 아파트 거래량 5,000건대는 당연한 거고 6,000건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 9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대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5,000건에서 6,000건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이미 작년 9월 고점이 깨진 곳이 많아요. 아예 전고점 찍은 곳도 있죠.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에 좀 사놓자.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자, 6월에 3.0%가 나왔어요. 전월에 3.2보다 0.2%포인트 낮아졌죠. 자, 소비자 물가와 더불어서 통화정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올해 2월 수준까지 다시 빠졌다는 겁니다. 비둘기였던 이창용 총재의 갑작스러웠던 변신 기억나시나요? 2월 금통위까지만 해도 이창용 총재는 비둘기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7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왔다가 5월달 되니까 갑자기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라갔는데 통화정책에 중요한 근원 물가는 떨어졌지만 헤드라인 CPI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로 제품 가격 상승에 올라가네? 얘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봐 이창용 총재는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4년 2월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7%로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연말까지 더욱더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도 강해지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이어서 여당까지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4분기 인하보다는 3분기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자산시장도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기 어렵다는데 집값이 오르나요? 자, 집값이 오를 요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높은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높은 집값, 인구 감소의 고용 불안, 피레프 사태까지 왜 집값이 오르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요. 첫 번째, 계속 늘어나는 유동성입니다. 4월 M2 통화량이 11개월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천조가 돌파를 했대요. 자, 이렇게 통화량이 드러나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법. 두 번째,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예금을 많이 하게 된다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작년에 이미 심판받았죠. 원래 자본주의는 부채의 증가로 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가 증가할수록 통화량은 늘어나게 됐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이 계속 찍어지는데 서로 높은 자산이 떨어질 것인가?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은 남과 비교하길 좋아합니다. 자, 기사 하나 볼게요. 한국의 유별난 벤츠 사랑 E클래스와 S클래스가 본고장인 독일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싼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소비하려고 그럴까요? 남들보다 더 돋보이길 원하는 민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도 좋은 거 타고, 자, 가방이나 이런 것도 명품을 소비를 합니다. 문제는 집만 검소하게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들어가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정직합니다. 비쌀수록 좋아져요. 어떤 것이 좋아지는데요? 일단 교통 환경이 좋아집니다. 출퇴근 시간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교육 환경도 개선됩니다. 자, 비싼 아파트 지역일수록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거주 환경도 개선됩니다.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고가 아파트 도전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욕심, 상급지 쏠림을 부추기는데 경제지표 등으로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집값이 많이 폭락했을 때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유드린 명언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관론자는 수많은 기회 중에서 어려움을 찾고 긍정적인 이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물론 지금 늦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회가 남아있는지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알아보시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삼성의 헬스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기회를 잡는 법 각각 정리를 드렸습니다.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평을 넣어야 될지 이 영상 보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선 좀 더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